성광진의 교육직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지난번에 한번 영상 나가고 나서 주변 얘기가 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좀 새롭다 하고요. 네. 조금 이제 또 교육감 후보 되신 분이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날은 또 나오죠. 그런 점도 있겠죠. 있겠죠. 네, 네. 예. 근데 아무튼 우리 성광진 선생님이 대전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찌됐든 현재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잘 되라고 문제를 짚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중이니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주시고 또 우리 성광진 선생님한테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대전연구소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이 지금 교육정책연구소가 교육청 안에 있는 거죠? 네, 저희 대전교육연구소는 사단법인 형태고요. 아, 네. 예. 그래서 회원들이 지금 회비를 모아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연구소가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교육과학연구원, 대전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이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대략 한 몇 명 정도로 구성이 지금 되는 겁니까? 현재 교육연구사 2명, 그리고 전문연구원 2명, 총 4명의 연구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 1명, 그리고 주무관 1명, 총 6명의 미니 조직인 것 같아요. 네. 조직은 아주 깡통하네요. 네, 아주 간단한.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전 교육 어떤 정책을 새로운 걸 좀 발굴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적으로 네. 교육 정책을 연구 개발했다. 그리고 대전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교육청 안에 보면은 장학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학사님들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대전시 교육청 관내 총 170여 명의 연구사와 맞네요. 장학사, 장학관이 있어요. 예. 이 장학사, 장학관님들은 이제 바로 여기 말하는 그 지역 교육 정책의 여러 가지를 총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장학사님, 그 연구사님들이 하는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선 학교에 교수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보면 평가도 하고 또 이쪽에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걸 갖다가 전달해서 이 선생님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거고, 그죠? 그렇죠. 뭐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수 학습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과정 같은 것에 직접 이제 살펴보고, 좋은 교육 과정을 갖다 좀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부수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수업을 잘 되게 하려면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원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장학사, 장학관 연구자들이 그동안 해오셨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만들어서 그것도 4분의 전문가 그리고 이제 직원 선생님 해서 이제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새롭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이제 저는 뭐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한 분야를 갖고 뭐 단기, 장기적인 어떤 연구 과제를 삼아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연구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현재의 정책 문제 같은 데에서 분명하게 자기 뭐랄까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육청 내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때 그 정책들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비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 눈치 보여서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연구가 부족해서 또 비판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이게 특히나 조직 내에서 조직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자고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특히 그것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어떤 뭐 정말 직책이 주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포괄적으로 그런 권한을 만들어서 주었다든가 예. 그러면 몰라도 지금같이 뭐 교육감 연구원 내에 있는 조그마한 연구소로서 예. 그 소장님이 하나의 장학관이고 예. 그런데 그 정도의 권한으로 과연 전반적인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 예. 쉽겠는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 오히려 이 뭐죠? 대전교육연구소 우리 한테다가 야 우리 좀 냉정하게 좀 비판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반영해서 교육에 활용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게 낫겠구만.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네. 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그래서 과연 피드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외부 기관에 좀 같이 뭐 의뢰해서 예, 그럼요. 것들이 그럼요. 필요하죠. 그런데 예. 뭐 우리 대전 교육연구소한테 한 번도 그런 것을 요청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 내 조직을 제대로 진단하고 네. 그리고 대안을 그 방향성을 정해준다는 거는 그래서 외부에 컨설팅을 맡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달라는 부분하고 거기다가 비판적으로 봐달라고 했을 때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내부 조직끼리는 백날 해봤자 내가 곧 저 자리 가고 저 자리가 나한테 올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감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독립성을 부여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이 교육정책연구소가 그냥 또 하나의 완후부댐으로서 조직 하나 늘려놓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뭐 특수하게 뭐 맡아서 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알아보니까 네. 아마 이제 업무 경감, 교원 업무 경감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뭐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갖다 어떻게 하면 축소할 수 있는지, 감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연구 과제로 아마 삼아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업무 경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과거에 이제 우리 중교 대연부장 할 때 그 교육청과 이제 이 업무 경감과 관련된 그 협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제 그 교육청에 이제 뭐 장학사 장학관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들 같이 모여서 협의를 만드는 적이 있죠. 그래서 협의를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실제 업무 경감이 어떤 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어느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 교대 광범위하게 참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당시에 이제 2005, 6년도 그 정도에 이제 결론을 내서 상당한 부분에서 업무 경감을 당시 1차적으로 한번 했고 그 뒤로는 다시 그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시구만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이제 업무 경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사실은 어떤 연구소에서 물론 이 연구소도 현장 교사들이 뭐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연구소의 연구 과제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가 특히 이제 과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과별로 여러 가지 뭐 전달상 내려오고 지상 내려오고 다 하기 때문에 이 각 과별로 실제로 실무자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게 해서 협의를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안을 만드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연구소 연구원 한두 명이 뭐 선생님들 모셔다가 뭐 이런 얘기 듣고 전문가 몇 명 데려다가 얘기 듣고 그래서는 이게 결론이 내리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절실하게 느꼈죠. 그게 이제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설동우 교육감이 뭐 어떤 의도로 하는 간에 이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갈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전교육연구소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굳이 또 그거를 안 하시려고 또 하시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혹시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뭐 앞으로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자체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연구소가 지금 같은 그런 아주 조그만 게 아니라 좀 더 연구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바깥에 나와서 예, 좀 더 예. 규모가 좀 되고 그 규모에 맞게끔 현장 선생님들이 좀 파견을 받아서 현장 교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 대전교육연구소의 장점인 그러한 점, 현장 교사의 참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정책연구소가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책이 그 안에서 잘 녹여서 비판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도 제시가 되고 그렇죠. 그러한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도 자체에서 뽑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이런 소장은 외부에서 모셔와야 돼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 교육감 연구원 같은 경우도 할 외부에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뭐 식육청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무슨 뭐 자문위원단 같은 건 많이 뭐 기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소장 뭐 또는 뭐 원장 뭐 이런 데에서는 외부 전문가 기운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말 수 있겠죠. 자, 우리 송강진의 교육 직설, 오늘은 교육정책연구소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